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절 한가위가 5일 동안의 연휴를 끝내고 다시 옵션 만기일이 어제 또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이슈도 없었고 그냥 조용하게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해 드린 것처럼 9월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주 즐겁게 신나게 그 랠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한 두 종목 정도만 담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 있게 현금을 준비하시고 특히라도 다음 주 있을 16, 17일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18일, 다음 주 18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19일이겠죠? 으로 다가온 스코틀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에서든 약세장에서든 여유있게 현금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게 그것도 여러분 참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 주를 매수의 기회로 삼고 준비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9월의 세 번째 맞이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주식시황 신나게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옵션 만기일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5.25포인트 내린 2034.1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626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698억, 기관은 2019억 매도를 보였는데 기관의 2019억 매도 속에서도 연기금은 161억, 투신권은 104억, 기타 법인은 88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2221억 매도를 보인 반면 비차익 거래는 234억 매수를 보였는데 총 1987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죠. 의료 정밀이 4.65%로 가장 강했고 의약품 소형주 순으로 딱 6개 업종만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유통, 보험, 운수 장비 순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또 약세 마감했는데요. KTNG, 네이버,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한 반면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전력 딱 3종목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에 대한 매수 매도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날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1200억, 제조업을 682억 매수를 한 반면 서비스업은 1132억, 화학업종은 464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서비스업을 267억, 통신업을 158억 매수를 한 반면 제조업을 1879억, 전기전자 업종을 1066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 대비 원화가 11원 90전 오르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했지요. 1036원 1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는 0.0029달러 오른 1.294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414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401개 종목이 조정을, 69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야, 큰손들이 요즘 무진장
그 엄청나게 코스닥의 종목을 사들이고 있네요. 큰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개인 큰손의 매수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1.33포인트 오른 573.7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이날 554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은 298억, 기관은 205억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90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지요. 정보기기, 일반 전기전자, 섬유의복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한 반면 전날 강하게 올랐던 지난주였죠. 금요일날 출판매체 복제, 종이 목재, 오락문화 등 14개의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다소 많았죠. 원익 IPS, 파라다이스, 로엔 등 13개 종목이 약세를 보인 반면 성우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시젠 등 7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IT 하드웨어를 109억, IT 부품을 65억 매수를 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331억, 인터넷 업종을 286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제약업을 33억, 기계장비, 통신장비를 10억 매수를 한 반면 IT 종합을 102억, 인터넷을 49억 매도를 했는데요.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57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76개 종목이 조정을, 5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18일로 다가온 스코틀랜드 투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력합니다. 유럽은 지금 다음 주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독립의 찬성 여론이 상당 기간 동안 열세였지만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반대파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5일 지난주 금요일 승인했던 대러시아 제재안을 12일 우리 시각으로는 13일 새벽이죠. 발표할 예정인데요. 러시아 은행의 유럽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수위를 조절하면서 제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 계속 언급을 했는데 심지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1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성명서를 통해서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방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언급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가 겨우 전세계 2%밖에 안 되는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게도 니네들이 제재를 하면은 이걸 팔아버리겠다 하고 매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2%밖에 안 되는 그 보유량이 어디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참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보면 유럽과 미국이 정말 꿀꿀한데요. 4대째 가족기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유로존의 최대 은행 경영권이 장녀에게 승계됐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산탄데르 은행이 전날 심장마비로 사망한 보틴 회장의 장녀 아나 파트리시아 보틴이 53살인데요. 산탄데르 영국 지사장의 지금 지사장인데 회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에밀리오 보틴 전 회장의 자녀 6명 중에서 첫째인데요. 하버드 경영대를 졸업을 하고 JP 모건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 1988년부터 산탄데르에 합류를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산탄데르 은행의 자회사 바네스토 은행과 산탄데르 영국 지사장으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영국 지사에 있을 때 123 계좌라는 신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하루에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브로셔를 들고 다니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돌릴 정도로 열성적이고 아주 꼼꼼한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스위스와 영국,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5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1973년 스페인 주니어 골프 챔피언에 등극할 정도로 수준이 있는 골프 실력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꿀꿀한 내용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재미있는 내용 한번 말씀드렸고요.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0.43포인트 조정한 344.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전거래일 대비 30.49포인트 조정한 6799.61로, 독일의 닥스30은 전거래 대비 8.89포인트 조정한 9691.28을, 프랑스 엑사공은 9.89포인트 조정하면서 4440.9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유통기업 오카도가 2분기 매출 실적이 호조를 발표하면서 0.3%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의 항공사 에어프랑스 KLM이 2017년까지 영업이익을 매년 10% 이상 확대하겠다 계획을 발표하면서 1.9% 강세 마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와 로이지 뱅킹 그룹이 주민투표 결과 만약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쟁취를 하면은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하겠다. 왜냐하면 영국의 파운드화를 쓰기 위해서는 영국의 본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그 발표 이후에 1.1%, 로이지 뱅킹 그룹은 1.2%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9.11 테러 13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뭔가 또 시리아 공습권을 또 카드를 꺼내 들었죠. 자,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력합니다. 9.11 테러 발생 13주년을 기념을 해서 미국이 시리아 공습 선언을 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가 됐고, 16, 17일로 다가온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력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의 IS를 뿌리 뽑기 위해서 시리아 공습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연합이 지난주 5일 승인했던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12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성명서를 통해서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방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언급을 했고요. 세부 내용은 12일, 우리 시각으로는 13일 아마 새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 증가세가 종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망보다 더 둔화될 전망입니다. IEA 국제 석유기구가 2015년까지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폭을 2014년에 일평균 90만 배럴, 2015년에는 12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부진이 그 수요 증가세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데, 여기다가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9월 6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대비 11,000건 오른 31만 5천 건을 발표했습니다. FOMC 회의가 꼭 다가오면은 꼭 이상하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고 발표를 하죠. 참 재밌어요.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여전히 경기 우태 이전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최근 지표의 경우에 노동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전거래 대비 19.71포인트 조정한 17,049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전거래일 대비 1.76포인트 상승한 1997.45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5.28포인트 상승한 4,591.8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67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38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아멕스 네트워킹 지수, 다우존스 무선통신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4개, 하락이 15개였는데 시스코 시스템즈, JP모간 체이스, 화이자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47개, 하락이 49개였는데 영국 잉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업체 미디어그룹, 리버티 글로벌 인컴퍼니가 4.16%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에 위치한 소매업체 시어스 홀딩스도 3.25%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 종목이 312개, 하락 종목이 170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위치한 강학용품 제조업체 JDS 유니페이지가 2015년 2개 회사로 분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도 4.7%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전류는 1달러 5센트 조정한 배럴당 90달러 98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5센트 상승한 배럴당 98달러 93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4달러 75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2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9개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8월 수입 물가지수, 8월 소매 판매, 9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 발표 있고요. 7월 기업재고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라가르드 IMF 총재가 연설을 일본에서 하고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도 연설이 있습니다. 이날 일본에서 회의가 있죠. 자, 그리고 7월 광공업 생산, 8월 전력 생산, 7월 소매 판매 수정치, 7월 산업 생산 수정치 발표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협의체 회의가 있고요. 비공식 EU 재무장관 회의도 13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산업 생산 발표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12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2.25% 아마 금리 인하 쪽으로 아마 기울 것 같고요. 8월 실업률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SK가스가 SK벤스트 주식회사 어드밴스드 주식회사로 단순 물적 분할, 그러니까 분할 기준 없이 그냥 물적 분할만 예상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9월달은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여러분 잘 매수하셔야 되겠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매수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현재 딱 2종목만 9월달에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 잘 매수하셔서 9월, 10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종목을 여러분 포트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2일 금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